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기다렸던 국정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인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이 나온 건데요.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K-팝 데몬 헌터스의 대성공으로 K-컨텐츠의 위력을 실감한 만큼 K-컬처 시장 규모 자체를 300조 원까지 키우고 방한 관광객도 3천만 명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건데요. 이와 함께 또 K-방산,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교류 협력에 대한 과제들도 포함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볼까요? 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한 5년 동안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재정을 통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올해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200조 원까지 돌파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건전성이 보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 정부의 고민이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을 한 발 빠르게 움직이죠. 국정 과제에서 언급된 키워드들, 반응이 시간외에서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또 기업들을 살펴봐야 할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두 분 비가 많이 오는데 아침에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지 먼저 공개해 볼게요. PPI와 외국인 수급,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까지 이제 입법 예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입법 예고 시한이고요. 이게 26일 날 국무총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9월 초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주식 양도세의 기준입니다. 50억이냐, 10억이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이슈까지가 문제인데 이게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재논의될지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정부에서도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세제 개편 이슈는 상당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주시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키워드는 PPI와 외국인 수급이네요. 일단 CPI에 좀 안도하는 모습인데 PPI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좀 PPI도 무난하게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키워드 자체를 고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어저께 흐름들을 보면은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만 그 안에서 캐리라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펩트론, D&D 파마텍, 펩트론은 그 자리에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심리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때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면서 이번에 PPI 결과치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게 뒷받침되다 보면 근데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표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세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PI 결과치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성장하는 느낌의 섹터들이 이제 실적 시즌도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돌려지는 현상들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PPI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좀 향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대장 쪽은 또 코스닥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의 좀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주시를 하고 있는 지표가 있다 보니 시장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키워드, 국정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죠. 국정 과제 키워드가 발표됐는데 총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관련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섹터별로 조금 저희가 또 추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의료 AI와 AI 쪽입니다. 사실 과기부 장 차관의 입에서도 AI, 의료 쪽, 그리고 피지컬 AI 쪽은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어서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어요. 혹시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이 있다면요? 네, 사실 이 AI 키워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면 대통령 당선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기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AI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꽤 긴 시간 동안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중에 의료 AI 관련주들은 이번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방향 추세를 여전히 좀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뉴로핏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기술을 좀 검증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조금은 받쳐주는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성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는 좀 뉴로핏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핏이라는 또 약간은 또 생소한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의료 쪽이나 또 피지컬 AI 쪽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피지컬 AI는 결국 AI 시장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피지컬 AI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갈 때가 됐는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갈 때가 됐는데 안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쪽으로는 중국 쪽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상황으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 이제 한국 기업은 좀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중국을 대비해서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시장에서의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로봇주라던가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섹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부진하고 실적으로도 찍히는 기업이 없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차원에서의 수급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은 해도 이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딱 명확하게 피지컬 AI 쪽으로 해서 이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업이 딱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금은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뉴로핏이라는 기업을 하나 얻어봤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키워드는 K방산이었습니다. 전 좀 뜻밖이었던 게요. 원전이나 조선에 대한 완전 다이렉트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근데 방산은 콕 집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이제 요 내용을 발췌해서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은 뭐 국군 황골 탈퇴 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군생을 했던 분들도 보면은 너무 이제 구식화된 옛날 무기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정예 국방력 건설을 이게 국방부에서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있고 특히나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인 당연히 북한의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 전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력이 필요한데 기술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 상위 랭킹에 올라가는 기술력이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위산업체의 1등이죠. K9 자주포가 지금 폴란드에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현지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 공장에 체계를 갖추고 직접적으로 그 국가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지금 미군이 나가 있으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GDP의 5% 정도를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EU 같은 경우에도 무역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그 발표 내용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5% 정도 직접 국방비를 쓰고 나머지 1.5%는 간접 국방비로 쓰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전에 2.8%, 2.9% 전체 GDP 대비 중에 쓰고 있던 국방비를 3.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지금 새롭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계약 체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유상증자가 잘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발판을 위한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방산 안에서 어떤 기업이 나올지 참 궁금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토픽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는요.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요즘에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어제 이런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나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남북 경협은 근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게 트레이딩으로 그냥 짧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과 계속해서 이 정부 동안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중장기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장기 네, 테마. 그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쪽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 아직 좀 덜 오는 종목 쪽은 저는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던진 만큼 그만큼 진심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데서 결국 북한이 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뭐
미래 멀리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라든지 꼭 개방을 해야 되는 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는 쉽게 끝날 테마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깊게 연결해서 지어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독 좀 강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코데즈 컴바인 이런 종목들, JST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최근엔 시세가 강했으니 그 이후에는 뭐 아난티라든지 그리고 좀 더 오르는 신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의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대장주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같이 움직임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의견 여쭤봤을 때 아난티라는 종목이 나왔었는데 겹치네요. 자, 개성공단이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하자라는 팁을 얻어봤고요. 이번엔 K컬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즘 진짜 캐대언이 핫한가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 아직도 못 봤는데.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다더라고요. 재밌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밌는 게 네, 굉장히 그 음악이 좋아요. 음악이 거의 이제 뭐 수준급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음질이 좀 떨어지고 뭐 끼키야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무슨 공주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공주요? 겨울공주? 겨울공 겨울왕국? 겨울왕국.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음악들보다 너무 타이트하고 굉장히 그 탁월합니다. 음악 들으시면 하고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그 음악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트와이스가 참여돼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셀럽들이 참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탄탄한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거는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도 K컬처, 그러니까 K컬처가 지금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전방위 산업으로 내세워서 이거를 한류 문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가 이미지까지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이 프로에서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터 쪽을요. 네. 2분기 매출이 보면은 너무 숫자가 좋아요. 천사. 네, 천사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가 2분기 때 드디어 83억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블랙핑크가 얼마 전부터 유럽 투어, 글로벌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잡힌 거죠. 3분기부터 잡히고 거기다가 자회사 YG 플러스가 이로 인해서 음원이나 지금 MD 매출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할한형 해제까지 있기 때문에 유커들이 이미 중국의 대규모 관광객들이 이미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9월달부터는 아시겠지만 내년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커들이 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한류 열풍과 함께 지금 캐대언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지금 재밌는 거는 캐대언에 되고 있는 여러분들 뭐 수시나 여러 호랑이 그 캐릭터가 원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들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캐릭터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완판이 된다, 완판. 와, 굿즈까지. 네, 굿즈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줄 서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제 이제 동네여서 가끔 가다 이제 마실 구경한다고 가는데 거기 줄이 서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 되시면 이번엔 또 연휴인데 여러분들 아이들 손잡고 한번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돈 안 내고 상설 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려면 2주 넘게 걸립니다. 한번 가셔서 얼마나 굿즈가 잘 팔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K컬처 안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갈래가 있죠. 뭐 컨텐츠, 엔터, 관광까지 그 안에서 엔터, YG 엔터를 집중적으로 좀 보자라고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끝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어떻게 건설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기업을 굳이 따져본다면 탄소 중립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 중립했을 땐 사실 탄소 중립하면 우리가 그린 케미칼도 그쵸. 있을 것이고 뭐 유니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종목들의 추세를 보면은 살짝 좀 아쉬워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ESS 사업을 같이 좀 영위하는 쪽의 기업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키워드를 보시고 사실 되게 저도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있지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모아지지 않는 그런 관련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결국에는 우리가 AI 시장에 가는 쪽으로 해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쪽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ESS 관련돼서도 북미 쪽의 ESS 관련 기업의 지분을 좀 매입을 한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ESS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이런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갖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도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SK 이터닉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했는데 딱 줄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 키워드 총 집합 선물 세트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는 저희 섹터 점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폴더블인데요. 폴더블 언젠간 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좀 예. 시기가 좀 빨랐네요. 네, 제가 2주 전에 예. 이 이슈를 다뤘는데 네.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승소권은 브랜드 뉴한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도대체 이제는 좀 기업을 좀 추려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원래는 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LG 디스플레이가 그쵸. 23% 급등했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 종목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또 들여갖고 거기서 수익 냈는데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여기서 너무 다루다 보니까 추천주로는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제 이제 발표 내용이 나왔죠. 미국에서 앞으로 BOE가 퇴출 당합니다. 만약 최종 판결은 11월 달 날 예정인데 이미 미국의 ICT가 중국 업체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의 BOE인데 OLED를 14년 8개월 동안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왜 이슈가 이게 더 크냐면 앞으로 아이폰 시리즈가 내년 하반기 때 폴더블 폰도 나올 거고 접는 폰도 나올 건데 여기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도 지금 출시될 예정인데 원래 그거를 BOE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BOE 제품이 싹 빠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원래 2023년도 10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10년 넘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997년도부터 수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OLED 관련 R&D를 투자해서 엄청난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16년 만에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BOE가 갑자기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삼성이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현직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원래 공급망 체인이었던 1차 밴드, 2차 밴드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영업 비밀을 다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나왔는데 10년 동안 참고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ICT에 제소를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얘기했던 게 다 맞거든요. 그래서 ICT가 이번 결정을 내린 건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BOE에 있는 중국 본사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되는데 단 그건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은 수입을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하는 금액의 전체 100%를 보증금으로 잡고 그거를 들어올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막 몇 천억, 몇 조가 들어올 건데 그거를 보증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낸다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네.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밀려가지고 맨날 1등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이 아웃이 된다면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력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폰 관련해가지고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자를 탈출하고요. 작년까지 중국 항저우에 있는 공장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적자를 이미 이제 이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그 소재주인 덕산대, 오륙스도 급등을 했고요. 삼성 밸류체인 안에서 엮여 있는 기업들도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마지막 관심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도체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의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라인을 어디서부터 가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왔어요.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칠러랑 스크러버를 먼저 반입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전공정 쪽, 그러니까 뭐 노광, 식각, 증착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소부장 탄력이 상당히 좋던데 이 또한 궁금합니다. 타임라인 계산했을 때 우리가 장비 쪽을 봐야 되나 먼저? 네. 네, 시장에서 이미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방금 앞서서 언급해 주신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이쪽 관련된 유니셈이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칠러 관련돼서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에 지금 샘플을 공급했다. 친환경 칠러에 대한 샘플 공급했다는 소식이 또 3일 전에 나오면서 같이 좀 재료로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됐는데 만약에 샘플 테스트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칠러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빅테크 쪽에서도 이 샘플에 대해서도 가져갔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스크러버랑 칠러 관련돼서 지금 대표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는 게 GST랑 유니셈인데 이 두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니셈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쭉 늘려보면 아직까지는 상방룸이 훨씬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ST도 좀 관련주로 같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증착 장비 관련돼서 유진테크와 그리고 원익 IPS가 좀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공정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정밀 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있지만 최근 시세 흐름을 보면은 같이 동조화돼서 올라오곤 있지만 힘이 살짝 약하다는 거. 근데 시장은 가는 종목 쪽에 더 붙어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AP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레이저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앞서서 말씀하신 또 디스플레이 쪽의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는 종목을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섹터는 조선과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 저희도 금리 인하 얘기를 나누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 특히나 바이오를 좀 주목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뭐 그냥 플랫폼 기업들도 좋았지만요. 위고비가 가격을 40% 인하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되기 전에 다시 비만 붐이 일어날 것인지 그렇다면 유통사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이미 이제 유통을 지금 하고 있죠. 의약품 쪽에서. 그래서 그 회사가 바로 블루엠텍인데 이 블루엠텍이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도 지금 이제 8월 4일부터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 정도 있는지 수요 책정을 하고 있고 이게 수요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유통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때 국내 의약품 중에 특히 조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분기 때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85억인데 이게 놀라운 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403억 정도 됐는데 전체 대비 한 170%가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거는 금년에 1분기 매출이 위고비가 794억으로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자, 거기다 블루엠텍이 지금 작년에 위고비 매출이 1년 동안에 5억이었는데요.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90억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벌써? 예, 그래서 거의 뭐 20배 가까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유급이뿐만이 아니라 마운자로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면 블루엠텍이 지금 급등하고 나온 이후에 네. 상당 기간 횡보하고 주가도 조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인 유통기업 블루엠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려가지고 걱정했는데 예전만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점검해 볼 섹터는요. 오늘도 조선입니다. 조선은 진짜 여념이 없이 갑니다. 새로운 재료는 있었어요.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랑 같이 HD 현대조선소를 방문했다라는 거였는데 조선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여쭤보기보다는 혹시 긍정적으로 이제 보신다면 어떤 종목 좀 중소형 선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엔진 쪽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장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엔진 쪽을 항상 가장 좋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엔진은 뭐 지금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 관련돼서는 엔진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기회를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C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살짝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벙커링 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도 분명히 숫자로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 미스가 나서 급락하는 종목들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결국 지금 단점이 딱히 없는 쪽에 더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일단 기대적인 심리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의 회사들이 이제 선박을 발주를 할 때 아무래도 미국 항만 쪽에 중국 쪽에 수주를 하게 되면 그쪽을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오히려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일본 쪽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선박에 대한 발주도 다른 나라들은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좀 올라갔다라는 그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특히 바닥권에 있는 주도 섹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한 주도 섹터가 바닥권에 있는 섹터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쉽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아직 유지하셔도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 때 추가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눌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로 한번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HD 현대미포도 최근에 좀 눌림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C에서 또 필리 조선소 그렇게까지 멀진 않은데 진짜 방문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끝으로 저희 관심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카카오. 역시 디스플레이가 메인으로 보시네요. 그렇죠. FPC 그렇죠. 이런 부품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혜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LG 디스플레이가 더 빨리 특허도 갖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 폴더블 폰이 내년 하반기 때 나오는데 지금부터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찍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저우에 있던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예요. 1년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 계속 돈이 들어갔었는데 돈을 못 벌고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 매각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1,500억 이상을 1년에 세이브를 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좋아져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구환신 정책을 쓰면서 LCD 패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LCD, OLED 패널 제품을 사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OLED 특허를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년부터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자, 예, 맞서는 기업은 카카오인데요. 네, 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예. 드렸던 기업인데 이번 주에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에 이제 사업자 선정에서는 빅5 기업에서는 카카오가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국민 대표로 많은 기업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 정산화 대표도 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AI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실적을 보여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라던가 물론 요즘에는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AI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대표가 자사주 매입을 또 했더라고요. 엄청 큰 규모는 아니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좀 좋게 끌어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 연기금 계속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는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발표 시즌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좀 되게 아쉽게 거꾸러진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카카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 오늘도 한번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급이 심상찮네요. 또 현 정부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던 만큼 오늘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